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입니다. 오늘은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패권을 다투던 시기에 활약했었던 인물인 오자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자서라는 인물은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아주 지독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입니다. 온갖 고난을 겪고도 기어코 마침내 자신의 뜻을 성취해낸 인간이죠. 때는 중국의 춘추시대 말기, 중원과는 동떨어진 남방지방에서 초나라의 장왕과 같은 패자들이 출현하면서 이 강성한 세력들이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자서의 가문 또한 원래 이 초나라에서 역대 왕들을 모시면서 위세를 떨치던 명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나라의 평왕 때 후계자 다툼의 그런 어떤 권력 투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가문이 그야말로 풍비박산나게 됩니다. 오자서의 아버지였던 오사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신세가 되고 그 평왕은 이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오사의 첫째 아들이었던 오상과 둘째 아들인 오운, 오자서죠. 이 둘을 잡으려고 병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병사들이 집안에 들이닥치니까 이 오자서가 먼저 말하기를 지금 아버지를 구하러 감옥으로 따라 들어가면 그저 개죽음을 당할 뿐입니다. 도망쳐서 훗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인품이 어지럽던 형 오상이 답하기를 지금 아버지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가지도 않고 복수에도 실패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이다. 너는 도망가서 뜻을 이루거라. 나는 아버지를 따라가겠다 라고 말하고는 이제 병사들에게 잡히니까 이 오자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쳐서 그날로 국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아버지 오사는 둘째 놈이 도망쳤다 하니 초나라의 앞날이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형을 당합니다. 이 오자서의 가족들은 오자서가 기어코 복수의 뜻을 이룰 아주 지독한 놈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도망을 친 오자서는 북쪽의 정나라로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동쪽의 오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 오나라로 가려면 다시 초나라로 들어가서 아예 관통을 해서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 도망길의 대장정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국경에 아주 드높은 관문을 넘어서 통과했어야 됐는데 도대체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노심초사를 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이 다 새어서 백발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오자서가 보통 지독한 게 아니어서인지 하늘이 도와서인지 산길도 지나고 강도 건너고 관문도 넘어서 드디어 마침내 오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오나라에서도 그지꼴을 나고서 걸식을 하면서 버티다가 마침내 야심가였던 공자 광이라고 하는 귀인을 만나면서 드디어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오자서는 공자 광을 오나라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객이었던 전제를 시켜서 이 당시 오왕이었던 류를 암살해버립니다. 이 자객 전제를 요리사로 변장시킨 다음에 왕이 좋아하는 그 생선 요리를 진상하는 척 하면서 이 생선 뱃속에 그 유명한 어장검이라는 비수를 숨겨두었다가 이제 찔러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공자 광이 오나라의 왕이 되니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훗날 패자가 되는 함려입니다. 이 함려는 뛰어난 전략가였던 오자서와 용병의 달인이었던 그 유명한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를 좌우에 끼고서 국력을 키우고 마침내 초나라로 쳐들어가서 초나라의 수도였던 영까지 함락시켜버립니다. 이때 영성 안으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오자서가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집안이 박살나고 그지꼴로 야반도주를 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그 원한의 시절이 떠오르면서 자기 가족을 잡아 죽인 원수 초나라 평왕에게 드디어 복수를 하러 갑니다. 하지만 이미 평왕은 천수를 누리고 죽은 지가 오래되었죠. 그러자 이 오자서는 평왕의 시체를 파내서 저작거리에 놓고 구리 채찍으로 매질을 하면서 분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썩어 문드러진 살점과 이 삭은 뼈가 아주 그냥 먼지가루가 돼서 풀풀 날리도록 300대나 두드려 팬 다음에서야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때 오자서의 옛 친구였던 심포서가 다그치기를 사람이 어찌도 그렇게 지독할 수가 있느냐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 시체를 꺼내서 그렇게 두드려 팬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따지니까 이 오자서가 그 유명한 답을 하기를 일모도원 도행 역시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고 고로 순리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행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순리대로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면 짐을 풀고 한숨 자고 싶은 것이 당연한 심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뜻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도 길을 가야 하고 순리에 어긋나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마천이 사기 오자서 열전에서 말하기를 온갖 고난과 치욕을 참고 견뎌내서 기어코 마침내 공명을 떨치니 그야말로 진정한 대장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갈 길이 먼 나그네에게 해가 저무는 것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이 저물수록 더 걸음을 재촉해서 부지런히 가야 하는 것이죠.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 자,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이 오자서의 이야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